파이프를 이용한 재래식 유리 생산 공장이다. 길이 1m 50cm, 최대 무게 10kg을 자랑하는 수공예 유리 제작용 파이프. 그 끝에서 탄생하는 유리의 종류는 단 하나다. 바로 빛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조명유리. 우리는 조명 전문이니까 뭐 주방등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센서등 그런 종류가 많이 나가죠. 이쁘게 만드는 거, 이쁘게. 빈 파이프에 바람을 불어야 하는 인공 작업. 그만큼 숙련된 기술과 체력을 요한다. 유리를 말아갖고 병을 부는 거 등이요. 뜨거운 도가니 안에서 이 돌리는 게 기술이지 그냥 터블려나 그냥 뺐다가 그냥 나온다니까요. 유리를 못 말아와. 도가니에 사선으로 넣은 파이프는 점점 아래로 내리면서 돌리는 것이 관건이다. 모양도 쓰임새도 천차만별인 조명유리. 하지만 본격적인 성형에 들어가기 전에는 둥근 모양의 무색 투명 유리로 그 시작은 똑같다. 바람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씩 바람을 한 번 넣었다가 조금 쉬었다 또 넣고 그러잖아요. 약간 식은 다음에 또 바람을 넣어야 뭐 사이즈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나침은 모자란만도 못하다 했던가. 사람의 삶에만 완급 조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1500도의 유리물이 조명유리로 변신을 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한 번에 넣으면은 나도 이거를 몇십 년을 했지만은 주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식혀가면서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그 크기에 맞춰가지고. 하루 평균 1000개의 조명유리를 만드는 조명유리고, 불량률을 줄이고 빠른 작업을 위해선 제품별 유리물의 양이 중요하다. 이때 측정 도구란 공장 어디에도 없다. 오직 작업자들의 손끝 감각만이 있을 뿐이다. 제품에 따라서 2에서 10kg까지 필요한 유리물. 정확성을 위해 손끝에 집중하다 보면 땀이 비오듯 온몸을 적신다. 진이 다 빠지고 아주 뭐 하루 다른 분 흘리고 나면 집에 가면 맥이 없어요. 조명유리 제작은 크게 1차, 2차 가공으로 나뉜다. 저거는 각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냥 니꾸가 제대로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금형에 넣을 유리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선 둥근 형태의 그릇과 신문지로 두께와 형태를 잡아줘야 한다. 여기까진 시작에 불과하다. 고된 조명유리 제작은 이제부터다. 파이프와 유리물을 합친 최대 무게는 20kg. 건장한 성인 남자라도 벅찬 무게다. 단 조명유리공에겐 예외다. 무거움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다. 계속 손으로 막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안 찌그러져요. 액체 상태의 유리물은 중력에 의해 모양이 쉽게 변할 수 있다. 일정하게 부러진 유리물은 금형에 넣기 전 신문지 위에서 다시 매만져야 한다. 단단하지 않은 신문지 위에서 똑같은 힘으로 임시 모양을 잡는다. 이때 유리를 내리치는 힘과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유리의 두께는 들쭉날쭉 제멋대로다. 조명유리를 통과하는 빛 역시 고르지 못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모양을 만들어야지 이게 제 니꾸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한쪽이 얇고 한쪽이 두껍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게 불 비칠 때 한쪽이 꺼먹고 한쪽이 얇아서 잘 안 돼요. 못 써요. 아이를 다루듯 섬세한 손길에서 만들어지는 조명유리. 그렇기에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제대로 밑으로 딱 모양을 형태를 만들어서 딱 들어갈 때는 이 밑구가 전부 좋아갖고 불 비춰도 검은 게 없어요. 금형에 유리물을 넣을 때는 금형의 크기보다 작아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벽등이요, 벽등. 벽에다 드는 거예요, 벽에. 유리물의 크기가 금형보다 작아야 한다. 그래야만 금형에 유리가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모양의 조명 유리를 만들 수 있다. 작업이 제대로 시작도 되기 전 일시 중단됐다. 무슨 영문인지 금형에 들어간 유리물이 움직이지 않는다. 제가 잘못 찍어갖고 잘못 떠서 이게 씹힌 거예요. 바다에 이렇게 씹히면 하나도 못 찍어요. 금형에 끼인 유리를 빼는 순간 입 빠진 호랑이 마냥 기세가 한풀 꺾어진 실내용 조명 유리. 기사 회생 확률은 없어 보인다. 지금은 바람이 들어가겠어요. 이거 유리인데요. 우리가 좀 물러야 바람을 들어놔야 뚝뚝 잘 들어가죠. 하나의 조명 유리가 만들어지기까지 13명의 손을 거쳐야 한다. 누구 하나 실수하면 작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분량 나면은 좀 맥이 빠지죠. 맥이 빠지죠. 이거 나 혼자만 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걸쳐서 하나 병을 만들기 때문에요. 그 빼기려면은 좀 힘들죠. 신경을 많이 써서 불어야죠. 다행히 이번에는 어떤 문제도 없어 보인다. 예상이 빗나갔다. 파이프에 부는 힘이 고르지 못했는지 유리 한쪽 면이 깨졌다. 계속된 실수에 난처한 작업자들. 민망함도 잠시. 상품 가치가 없는 조명 유리는 곧바로 사망 신고에 들어간다. 이대로 작업을 멈출 수는 없는 노릇. 1인당 작업 목표량은 평균 350개. 납품을 맞추기 위해선 지체할 틈이 없다. 부디 이번에는 불량이 아니어야 할 텐데. 금형이 다시 열리는 순간 일제히 조명 유리에 눈이 쏠린다. 합격이다. 두께도 모양도 깨진 부분도 없다. 아이를 낳고 눈, 코, 입, 손발을 살피는 부모의 마음과 다를 바 없는 작업자들. 1차 가공이 끝나면 2차 가공에 들어간다. 형광등에 불을 켰을 때 거기에서도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유리가 깨집니다. 거기서 열 처리가 안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열 처리를 항상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열 처리죠. 2시간 정도 이루어지는 열 처리. 515도에서 시작해 535도까지 온도를 높여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열 처리가 끝난 조명 유리는 실제 등 제작에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잘라낸다. 이제야 제 모습을 갖춘 식탁 조명 유리. 전구와 만나야만 비로소 제 역할을 하게 되는 조명 유리. 밤과 낮의 경계를 없애주는 빛은 조명 유리를 통해 인류의 삶을 더욱 포근하게 비춰주고 있다. 무더위 때문에 이른 아침에 시작되는 작업. 유리물 2,000kg은 8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바닥을 보인다. 그 사이 5개의 도가니에선 숨통을 조여오는 열기를 뿜어댄다.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다. 더위에 타들어가는 작업자들의 속을 달래주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물 한 잔으로 타는 듯한 갈증을 잠재워 본다. 그마저도 마지막에 마시는 물은 미지근하다.
열기로 시원했던 물이 데워진 것이다. 엄청 덥죠. 거의 선풍기 없으면 거의 막 침통이죠, 침통. 땀이 한 5분만 있으면 줄줄줄 흐르니까 옷이 거의 다 젖을 정도예요. 한겨울에도 선풍기를 끼고 살아야 하는 사람. 1350도에 이르러야 제 길을 꺾고 녹아버리는 유리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풍기에선 더운 바람이 분다. 실내 온도 38도는 좀처럼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행히 도가니 열기보단 시원하기에 참을 만하다. 실내등 유리 제작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실외등 유리 제작에 나섰다. 실내등 유리와는 다소 다른 방법들이 사용된다. 좀 전까지 금형에 넣은 유리를 불기만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파이프를 쉴 새 없이 돌려야 한다. 금형이 돌리는 거 있고 안 돌리는 거 있고 그래요. 어떤 걸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루 종류 같은 건 돌리는 거예요. 마루 종류. 마루가 뭐예요? 마루가 저 가로등에 이제 들어가 동그란 등이 달리는 게 있어요. 유리에 입바람을 넣는 것 자체만으로 몸은 녹초가 된다. 여기에 양손까지 움직이다 보면 유리가 아닌 몸이 먼저 녹아내릴 지경이다. 이 조명이 이 돌리게 보이게끔 때문에 이 신문에 약간의 기름기가 있으니까 이 유리가 달아붙지 않고 조명에 달아붙지 않고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안 되면은 돌아가질 않아요. 사소한 차이지만 전체 불량률 5%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쉽게 말하면 조명을 달고서 하는 거는 이 이스매가 자국이 표가 나는데 이 돌리는 거는 가보면은 표가 안 나요. 조명 자체 그냥 동그랗게 돌리는 거 없이 나온다고. 쓰임새도 모양도 똑같은 조명유리지만 가격이 높을수록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하루에 1000번 이상. 조명유리공들이 파이프에 입바람을 불어넣는 횟수다. 액체에 불과했던 유리물이 파이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수혈받는 동안 작업자들의 체력은 급격히 바닥으로 치닫는다. 아구가 아프죠, 아구가. 아구 호흡을 심으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불어내니까 그게 부르니까 아구가 아프죠, 아구가. 그럼에도 작업은 계속된다. 조명 유리공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 혹은 이겨내야 하는 고통이다. 이곳에선 편한 자리란 애시당초 없다. 이 불을 피우면서 일하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매운 연기와 고열의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 작업자. 여기에서 느낌이 다 되게 안전을 위해 착용한 고무장화가 불덩이다. 임시방편으로 찬물에 발을 담가본다. 그것도 잠시. 금형에선 쉴 새 없이 열기가 뿜어진다. 점심 식사 전까지는 가로등 유리 작업이 모두 끝나야 한다. 중압감에 작업자들의 양수는 파이프에서 떨어질 줄 모른다. 손바닥이 아프죠, 손바닥. 내 손바닥이. 굳은 살이 박혀 거칠고 딱딱해 보이는 손. 매끈하고 멋스런 조명유리를 탄생시킨 황금손이다. 근데 제가 이거 어저께 면도기로 깎았는데 뭘 또 생기네요. 손바닥이 이러니까 등 긁기는 편하죠, 손바닥으로. 아름다운 조명유리의 탄생 뒤엔 작업자들의 희생이 늘 함께한다. 큰 거를 이렇게 들어서 제품에 이상이 있나 없나 보는 과정에서 그 물건이 깨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늘 화기와 날카로운 유리 파편의 위험이 도사리는 작업자. 그렇다고 몸을 전부 감싸는 긴 팔, 긴 바지를 전부 착용할 수도 없고 오히려 신체 온도를 높여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저 작업자들은 스스로 안전을 노리는 것들과 싸워야 한다. 오전 작업이 서서히 끝나갈 기미가 보인다. 작업에 열중하느라 느끼지 못한 갈증이 한꺼번에 밀려든다. 배가 등짝이 달라붙어. 제일 좋아요. 아, 쉬는 시간하고 힘들어. 즐겁죠, 즐거워. 어느 곳이나 일하는 이들에게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 고추. 더위로 이른 입맛을 돌리기엔 역시 알싸한 고추가 제격이다. 오전 7시 반. 작업 시간을 맞추다 보면 아침을 거르고 오는 이들도 있다. 때문에 퇴근 전까지 이보다 즐거운 시간은 없다. 오늘 아줌마가 시장에서 시원한 냉국을 해갖고 왔네요. 더운 날 덥다고. 쉬었다 하게 되면 금형이 식어버리니까 또 정상적인 그 열을 맞추기 위해서는 분량의 10개 이상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시간에 일할 때는 거의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시간이 쉬는 시간이죠, 우리는.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국내의 조명유리 공장은 손에 꼽을 만큼 적다. 여전히 국산 조명유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이들. 그 노고는 유리보다 빛난다. 수공의 조명유리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투명한 유리에 흰색을 입혀주는 유백유리와 1500도의 유리물만 있다면 단조로운 유리도 무늬가 있는 불투명 유리로 변신시킬 수 있다. 요즘 다양하게 다 잘 들어가요. 여러 가지. 오후 첫 작업은 길쭉하면서도 불투명한 가로등 조명유리다. 그런데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분명보다 크게 들어오니까 불량이 나는 거예요. 점심이 소화도 되기 전 체할 지경이다. 좀처럼 양쪽 금형이 맞물리지 않는다. 단 몇 초, 뜸을 들이는 사이 유리가 제 모습을 잃어버렸다. 바람을 적당하게 넣어갖고 늘고갖고 바다에 크기하고 비슷하게 해서 들어와야지만 불량이 안 나요. 오후 작업 종료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4시간 정도. 오늘 생산 목표량 나머지 절반을 채우려면 지체할 틈이 없다. 아무래도 이번엔 성공인 것 같다. 그런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우리가 밑에가 두껍잖아. 아니, 이거 몰라. 그냥 안 돼. 못해. 얘를 따져야 되는데. 가운데가 얇고 깨지죠, 당연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오후 작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30여 분. 그 사이 완성품은 하나도 없다. 바다에 턱이 있으면 나와봐. 아무래도 금형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 같다. 애초에 확인을 못했다는 자책도 잠시. 최대한 문제점을 빨리 찾아야 한다. 바다 밑에 거하고 안 맞아요, 센터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저렇게 줄이 나와요. 바닥에 보면 이렇게 줄이 나오면 하나도 못 써요. 여기가 매끈하게 돼야 되는데 약간 턱이 져버린 거야. 금형이 잘못돼가지고. 오늘 해야지 내일 해서 보내지.
급한 맘에 짜증만 밀려든다. 언뜻 봐도 유리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대로 납품했다간 전원 반품이 불보듯 뻔하다. 이때 유리 스스로 못난 얼굴이 창피했는지 깨져버렸다. 이게 열 처리 안 된 거. 먼저 얘기했던 열 처리 안 한 거. 열 처리 안 하면 이렇게 나가잖아. 신제품인데 모델하우스 걸어야 된다고 급하게 해달래서 했는데 지금 이제 가다에 문제가 생겨갖고 잠시 이제 가다 수정하고 다시 작업을 해야 돼. 이대로 가다간 작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 다행히 금형바닥에 수정 가능한 미세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30분 안에 작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오후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기계식 조명유리 가공판. 이것도 주문을 맞추기 위해선 잠시도 쉴 틈이 없다. 비록 인공작업처럼 끊임없이 입바람을 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계식 가공 파트 역시 쉽지만은 않다. 1500도의 뜨거운 유리물이 얼굴 바로 아래서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술집 같은 데 가면은 그 조명등 있죠? 조명등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진 몸풀기 작업에 지나지 않는다. 본격적인 기계식 가공 작업은 따로 있다. 바로 대형 거실 조명등 유리 제작이다. 오늘 목표 수량은 무려 100개. 크기도 크고 유리량도 많고 그러니까는 힘이 많이 들죠. 오전에 이어 또다시 시작된 고열과의 한판 승부. 거실등 금형에 유리물을 붓기 위해선 2명의 작업자가 필요하다. 한 번에 유리물이 굳지 않게 금형 전체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2번에 걸쳐 금형에 넣어야 할 유리물은 모두 10kg. 앞사람이 6kg, 뒷사람이 4kg 정도 유리물을 채우면 바로 열을 가해 모양을 잡는다. 애석하게 시작부터 실패다. 이거 다 꺼내는 거 보고 유리를 말아다 줘야 돼요. 그래야 단두리가 맞거든요. 혼자만의 재주보단 두 사람의 화합이 중요한 작업이다. 누구 하나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안 되는 거실등 작업. 도가니를 벗어나면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며 굳는 유리물의 속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또다시 머리보단 마음이 앞섰다. 빵빵빵빵 따라가는 앞에 유리가 붙지 않아야 되니까 붙지 않고 식지 않아야 되니까 식어버리니까 안 나오는 거야. 작업 시작 1시간째. 마음과 달리 제대로 된 거실등 유리가 나오지 않는다. 설상가상, 첫 번째 유리물이 빨리 굳어져 두 번째 유리물과 섞이지를 못한다. 오늘 안으로 작업량을 마칠 수 있을지 점점 의문이다. 이대로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심기일전으로 다시 작업을 시작해본다. 그것도 잠시 또다시 실패다. 벌써 분량만 9개. 그 사이 더위에 지친 작업자가 속출했다. 1500도에 이르던 유리물은 도가니를 벗어나는 순간 급격히 온도가 떨어진다. 그래도 그 온도는 무려 700도에 이른다. 작업 시작 1시간째. 분량만 9개다. 이번에도 분량이면 더 이상 작업 감행은 무리다. 부디 이번에는 성공해야 할 텐데. 드디어 10번째 만에 거실등 유리가 제대로 완성됐다.
매끈하지 못한 부분만 고열로 다듬어주면 거실 등 조명유리 1차 성형은 끝이다. 그런 다음 판판한 거실 등 유리에 곡선을 넣어주는 작업을 실시한다. 휘어진 성형대 위에 유리를 올린 다음 고열로 모양을 잡아주면 된다. 거실 등 유리가 제 얼굴을 찾아가는 사이 작업자들의 인내심은 극에 달한다. 안전상 장갑을 낀 손은 더 고욕이다. 장갑이 뜨거워가지고 손 식혀주는 거라고. 이거 없으면 이해 안 돼요. 손이 뜨거워가지고 손톱이 다 익어요. 손톱이. 선풍기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을 위한 작은 아이디어. 뜨거운 조명의 열기에서도 깨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선 500도에 이르는 온도에서 2시간 정도 열 처리 작업은 필수다. 계속된 완제품 생산에 오히려 금형이 열을 받은 상황. 작업자들의 온몸도 열이 받다 못해 불덩이로 변했다. 이때 견디다 못한 작업자가 어디론가 급히 뛰어간다. 공장 안 유일한 오아시스이자 더위를 식혀주는 곳이다. 타지 상태에서 머리를 감잖아요. 그냥 쓰러져요. 세수만. 네, 세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무 더워가지고요. 아우 당신화를 못해요 저 일은. 너무 뜨거우니까. 어느새 퇴근이 가까워졌다. 끌어내야지 이거 또 떨어진 거. 퇴근 전 작업자들은 당일 사용하고 남은 유리물을 꼭 퍼내야 한다. 그대로 놔두면 불순물이 생길 뿐만 아니라 활용 가치가 없어진다. 도가니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1500도 고열이 날개를 펴고 세상 구경을 하는 순간 공장 안 체감 온도는 50도를 육박한다. 땀으로 샤워하는 것은 물론 정신까지 혼미하게 만드는 더위다. 그냥 놔두게 되면 색이 날라요. 흰색이. 그래서 이제 퍼놨다가 다음에 이제 또 유리 투입할 때 같이 이제 배합을 해가지고 투입하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유리물과 동고동락한 지혜다. 온몸이 다 아프다고요. 긴장감이 풀리자 몸이 끙끙 앓기 시작한다. 자기 손에서 다 만들어서 이거 해는 거니까 뭐 이렇게 보면 한말로 해서 좀 예술이라 할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편 공장 한켠에서 좀처럼 듣기 어려운 탄성이 새어나온다. 얼어 죽겠네. 그래. 시원하죠. 이 물이 겁나 차가워요 또. 요 손실에 한 잔 대고 있습니다. 한번 배워보세요. 예? 거의 전부 북덩어리인데 유리도 북덩어리, 가마앞에도 가마도 북덩어리. 옛날부터 그래도 더 시원해요. 옛날에는 그 동그란 가마, 그게 겁나 뜨거워 진짜. 그 양철 막 가려놓고 막 양철 이뻐 가려놓고 작업해요. 시원하고 키우고. 시원하지? 에이 시원해요. 아유. 됐습니다. 유리 원료인 규석을 채굴 중인 어느 광산. 광산 주변이 규석의 한 종류인 규암과 용암 산층으로 이루어졌다. 해발 145m에 위치한 작업장. 이곳 광산은 환경 보존 문제로 노천 채광 방식이 아닌 갱도 채광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수평갱도로 이루어져 있어 입구에서 1km 정도를 들어가야 한다. 네,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천공을 하고 있는 상태죠. 전부가. 이래 발파로 얻게 되는 규석은 약 1000여 톤. 이를 위해 130개에 이르는 구멍을 뚫어 화약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한 개의 구멍을 뚫는 시간은 5분 정도. 130개를 천공하려면 꼬박 하루 이상이 걸린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하얀 것이 우리 지금 순도로 봤을 때 98% 이상 나오는 거네요. 이 하얀 이 백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리나 도자기의 원료로 쓰이는 규석이다. 천여 톤의 규석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화약은 모두 400kg. 1600여 개의 화약이 사용된다. 이때 천공된 구멍에 화약을 장전하는 일은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한다. 천공수는 한 120에서 130공, 천공량은 4m 30으로서 1회 발파할 때 규석량은 한 1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약을 장전할 때는 화약을 폭발로 이끄는 뇌관을 함께 연결해야 한다. 뇌관이 터지는 힘으로 화약이 터지기 때문이다. 이때가 이곳 광산에서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전기내관을 사용하는데 밖에 이제 외부 이제 터널 자체는 이제 밖에 외부 상황을 모르잖아요. 외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뭐 낙뢰나 뭐 그런 뭐 미전류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위험하죠. 1986년 광산이 문을 연 이후 연간 20만 톤의 규석을 생산하고 있는 전남 강진의 규석 광산. 이제 준비는 끝났다. 발파만이 남았다. 금일 발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파 충전 들어갑니다. 발파를 앞둔 갱도는 정적이 감돈다. 5, 4, 3, 2, 1, 발파! 묵직한 소리가 지금 났잖아요, 지금. 근데 발파가 발파가 잘 된 겁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규석이 수줍게 모습을 내비추었다. 빛나는 그 얼굴은 갱도를 환하게 만든다. 다음 날 본격적인 규석 채굴 작업이 시작됐다. 한 달에 10번 정도 이루어지는 규석 채굴 작업. 이때 얻은 규석이 전량 유리용 원료로 납품되는 것은 아니다. 천톤의 원석을 발파로 얻게 되면 유리 원료로 납품되는 양은 절반인 500톤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제철소 등 다른 곳으로 주인을 찾아 떠난다. 발파 후 규석의 크기는 40-50cm. 유리용 원료는 밀가루처럼 곱게 파쇄해야 하기 때문에 2번의 가공을 거친다. 파쇄된 규석은 규서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다. 이거는 SiO2가 98% 이상으로 좋은 원료이기 때문에 유리 원료로 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리 공업용 규서는 SiO2가 최소 92% 이상이어야 한다. 조명용 유리 전문 생산 공장. 불량으로 사망 신고를 받은 조명 유리들이 한데 모였다. 이유인즉
조명유리로 환생해야 하는 사명감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규석광선에서 얻은 규사가 함께할 것이다. 석분이야, 석분. 유리의 주원료인 규사가 빠질 수는 없다. 녹히면 유리가 된다고. 약품을 섞어갖고. 일회 배합 시 필요한 약품은 500kg 정도. 유리 제조의 주원료인 소다회, 붕사 등 15가지 종류가 투입된다. 이게 이제 파일이라고 그러는데요. 빽이 난 게 들어가야 녹는 게 좀 잘 녹죠. 폐유리는 규석과 섞일 때 폐유리 20%, 규석 80%의 비율로 섞인다. 폐유리가 유리물 제조에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다. 규석만으로 유리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은 24시간. 폐유리가 섞이게 되면 녹는 시간이 12시간 정도 단축된다. 폐유리는 한 번 녹았던 유리라 쉽게 고온에서 몸을 풀 수 있는 것이다. 밖은 여전히 태양이 더운 입김을 뿜으며 떠있다. 공장 안에도 해가 떴다. 도가니안 유리물. 표면 온도 1500도로 24시간 지지 않는다. 오늘 첫째 작에 나선 조명유리는 시작부터 요란하다. 7개 이상의 파이프가 한꺼번에 도가니 안에서 예열 중이다. 한편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대형 금형이 1500도 유리물과 궁합을 잘 맞추기 위해 온도를 맞추고 있다. 22인치 마루라는 거예요. 마루. 아우, 22인치 정도 되는 거죠. 큰 거죠, 이거. 엄청 힘들죠. 에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형 금형의 정체는 다름 아닌 가로등 금형. 지름 22인치로 오늘 하루 70개의 가로등 유리가 이 안에서 탄생돼야 한다. 드디어 주사위는 던져졌다. 작업 8시간 동안 70개의 가로등 유리를 만들기 위해선 시간당 최대 9개. 6분당 가로등 하나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야말로 1분 1초도 꾀를 부릴 틈이 없다. 초특급 임무 완수를 위해 정예 용사가 투입됐다. 비록 경력은 제일 짧지만 단시간에 인공작업의 달인이 된 추연섭 씨. 간식용 초코파이의 지름은 7cm. 대형 가로등 유리 제작에 사용되는 파이프 지름은 4cm. 먹는 파이보다 지름은 작지만 자부심이 아니고선 입에 넣기 힘들다. 식감을 자극할 맛은 애시당초 없을 뿐더러 고열과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 가로등이죠, 가로등. 완성품을 만들어 놓기 무섭게 다시 제자리로 복귀하는 추연섭 씨. 그런데 두 번째 가로등 유리에 사용될 유리물을 앞에 두고 추연섭 씨가 주춤한다. 아, 저 때가 묻어갖고요, 못 써요. 때가 묻으면 하나도 못 써요. 무조건 다 버려야 돼요. 물건이 깨끗이 나와야 되니까요. 성형을 해야 제대로 보이는 미세한 때가 그의 눈에는 성형을 하지 않아도 보인다. 이거 시커먼 게 많이 묻었잖아요. 이거 불을 켜면은 이게 시커멓게 보이니까 이거는 불량이죠. 금형에 넣는 유리는 무조건 금형보다 작아야 한다. 저 목이 되게 얇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요. 시작이 순조로워 이번에도 예감이 좋다. 갑자기 추연섭 씨가 작업대를 이탈했다. 아무래도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다. 그 사이 추연섭 씨의 입바람 수혈이 중단된 유리는 의기소침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 10,000원짜리 한 장이 찢겨진 것과 다름없다. 가다라고 그러죠, 가다.
그 모양대로 제일 안 들어가면요, 그 아구에 눌려갖고 그 유리가 깨져요. 깨지면은 그게 이 사우가 있어요. 사우가 이제 파이프죠, 파이프. 이렇게 불고 있는 거. 그게 확 치면은 거의 뭐 이빨이 뭐 나가고 입술이 터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손발력 있게 좀 착착 피했죠. 피한 거였어요? 예. 그 잘못되면요, 거의 이빨 거의 부러지고 그래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나무에 오를 수도 있다. 땀과 인내로 단련된 체주는 한순간에 사라질 얄팍한 기교가 아니다. 22인치 대형 가로등 유리는 덩치값을 톡톡히 한다. 여느 유리보다 2배 이상 공들여야 한다. 조그만 거에 비하면 엄청 어렵다고 봐요. 크니까. 여기 뜨겁지 않으면은 바삭바삭 잡고 하면은 뭐 큰 무게를 못 느끼는데 뜨겁다 보니까 멀리 잡고 하다 보니까 그 무게를 그러니까 무겁게 느껴지는 거지,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일이 왜 곱재기 더 힘들고 또 이 근형 자체가 좁은 거는 아구리가 좁은 거는 그만큼 만들어서 들어와야 되니까 더 힘들다고 보면 돼요. 실패는 더욱 견고한 실력을 만들어준다. 작업 2시간째. 몇 차례 불량도 있었지만 목표량을 채우는 데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작업자의 체력 소모가 커질 뿐이다. 빈혈이 좀 일어난다고요. 에어를 많이 넣기 때문에 빈혈이 가끔가다 일어나요. 그냥 이게 막 호흡을 막 심하게 하잖아요. 그럼 막 빈혈이 좀씩 일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루 1000번 이상. 파이프를 통해 숨이 없던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솜씨만이 할 수 있다. 유리 파편보다 날카로운 세상으로 나가기에 앞서 열 처리로 강하게 단련되는 조명유리. (22인치) 가로등 유리는 2시간 이상 480도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한다. 그리고 이틀 동안 바람을 서서히 넣으며 식혀줘야 한다. 갑자기 식혔다가는 터져버리기 일수다. 일반 유리는 그냥 이렇게 뭐 틀에 박힌 거지만 우리는 불을 켜는 거기 때문에 열 처리가 안 되면은 가장 위험한 거기 때문에 열 처리를 엄청 잘해야 돼요. 22인치 대형 가로등 유리 작업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조명 유리가 작업자들 앞에 놓여졌다. 일명 이중무늬 가로등. 무늬까지 넣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라 하루 30개 정도밖에는 생산할 수 없다. 이런 제품은 이제 굉장히 공정이 많아가지고 작업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도가니의 열기는 좀처럼 작업자들과 친해지기 어렵다. 햇빛보다 더 뜨거워요. 이곳은 계절이 사라진 지 오래다. 오직 여름만 반복될 뿐이다. 1350도에 이르러서야 한풀 기가 꺾이는 유리의 못된 성품 때문이다. 조명유리 전문 공장답게 생산 종류만 5천여 가지. 이번에도 조금 다른 기술들이 눈에 띈다. 실컷 불어 만든 유리 윗면을 터트린 후 다시 유리를 넣어 입구를 점점 넓혀가는 방법이다. 크기는 작지만 짧은 시간에 3차례 반복 작업이 필요해 대형 가로등 유리만큼 힘이 든다. (1차) 성형이 완료되면 그 다음은 표면 무늬를 깔끔하게 정리해줘야 한다. 길이 1m 50cm,
최대 무게 10kg에 이르는 인공 작업의 핵심 장비 파이프. 하루 종일 막중한 사명감으로 돌리다 보면 파이프도 열병이 난다. 뜨거워서 습해지는 거예요. 한편 대형 인공유리 전문인 추현섭 씨는 이중무늬 가로등 제작에 열중이다. 엄청 뜨겁죠. 크면 클수록 엄청 뜨겁죠. 뜨겁다고 멀리할 수 없다. 이럴수록 1500도 유리물과 정면으로 맞서 조명유리를 탄생시키는 것이 그의 보람이자 임무다. 아직 분량은 나오지 않았다. 그 기쁨에 더욱 신중함이 가해진다. 하지만 금형에 유리가 들어간 순간 매운 연기와 뜨거운 열기는 작업자의 집중력을 방해시킨다. 이번에도 성공이다. 뿌듯함에 스스로 감탄사가 나온다. 잘 나왔어요. 기쁨도 잠시. 한동안 얌전했던 1500도 유리물이 말을 듣지 않을 심산이다. 가차없이 미련을 버려야 할 제품이다. 왜 그런 거예요?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서 그렇다. 빛을 전해야 하는 유리기에 모양만큼 일정한 두께도 중요하다. 바닥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중간엔 또 너무 얇고 그러니까는 이 제품을 불어도 못 쓰는 거예요. 너무 얇으니까 가운데가 허옇게 비친다고요. 너무 얇으니까. 숭룡공들의 눈에만 보이는 유리 속 두께. 과연 그 속은 어떨까? 아니나 다를까 두께가 고르지 않다. 크면 클수록 내 마음대로 못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맞추기가 더 힘들죠. 왕관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 무게는 무겁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이라면 그를 대형 인공작업 1인자로 여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비록 불량품 3개가 걸리지만 무사히 이중무늬 가로등 유리 작업을 마쳤다. 한편 기계식 가공 파트는 아직 작업이 남았다. 뺑뺑이요, 뺑뺑이. 이 돌아가면서 그 회전력에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도자기 이렇게 돌리듯이 만들듯이 이것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바닥이 오목한 형태인 실내용 조명유리 제작에 나선 것이다. 이때 필요한 유리물의 양은 10에서 15kg. 실내용 조명유리는 크기에 따라 유리물의 양도 달라진다. 유리물을 금형에 넣고 고속으로 회전시키면 유리물이 금형 전체로 퍼지면서 자동으로 모양이 만들어진다. 소요 시간은 15초 이내. 너무 더웠고. 작업 중 잠깐의 휴식이 이들에겐 최상의 피로 회복제다. 정직한 땀의 훈장이자 고된 기억을 상기시키는 상처들. 땀나니까 어저께 지었는데 그냥 싹 말로 붙었다가 다시 땅구멍에서 일어나고. 국내 조명유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역전의 용사들. 그들이 장갑을 다시 끼고 있다. 병원기 도둑질이라고 뭐 맨날 이것밖에 못하는데 다른 거 하긴 또 그렇고 다른 게 또 적성이 또 안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기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찜통 같은 공장으로 향하게 하는 이유다. 힘들어도 낫죠. 아, 놀면은 뭐든 다른 엉뚱한 생각들만 하고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그곳엔 계절이라는 없다. 오직 찜통 같은 한여름만 존재한다. 그곳엔 포기란 없다. 오직 하루 1000번 이상 가쁜 숨으로 생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열정만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더욱 빛나게 하는 조명유리로 그들은 생명의 마술사이자 희망이란 빛의 살아있는 역사다.